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 시큐리티를 기반으로 CSRF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직접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CSRF가 뭔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RF란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의 약자로 사이트 간 위조 공격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사용자가 A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또 다른 B 사이트, 악성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는 요청이 A 사이트로 자동 전송되는 공격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내가 A 사이트인 은행에 로그인을 한 상태로 피싱 사이트 B 사이트의 쿠폰 사이트에서 쿠폰 받기 버튼을 눌렀더니 실제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어떨까요? 약간 그런 걸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 CSRF의 이제 기본적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자가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 하고요.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쿠키를 함께 전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격자가 폼 태그와 같은 태그를 통해 요청을 유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웹브라우저 크롬이 되겠죠. 크롬에서 취약한 웹사이트 A 사이트에 대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A 사이트는 세션 방식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쿠키에 세션 아이디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크롬 창에서 또 다른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위조된 이제 정보로 요청을 전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미 웹브라우저에서 A 사이트를 통해서 쿠키에 이제 세션 아이디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 세션 쿠키에 있는 값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는 행동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코드를 작성을 해놨는데요. 한번 자, 영상을 멈추고 한번 따라 치시기 바랍니다. 요거 주석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주석을 풀어야 되는구나. CSRF가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부러 디세이블을 통해서 이제 실습을 위해서 한번 5% 강제로 디세이블로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봤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 슬래시 로그인이랑 CSS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여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임리프를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로그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컨트롤러에서 이따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로그인 페이지 접근은 슬래시 로그인을 통해서 URL 커스텀을 진행을 하였고요. 로그인을 완료한 상태이면 슬래시 포스트로 이제 get 요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항상 이동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이제 빈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간단한 실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따로 DB 연동을 안 하고 그냥 이와 같이 아이디는 유저, 비번 1, 2, 3, 4, 롤은 유저로 해가지고 DB 없이 메모리에 사용자 인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포스트 컨트롤러인데요. 포스트 컨트롤러는 이제 크게 API 3개로 나눴습니다. REST API가 아니기 때문에 골뱅이 컨트롤러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get 매핑을 통해서 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페이지 HTML도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요. 타임리프 문법을 통해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폼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트 여기다가 밸류 글을 작성하면 컨텐트 네임은 컨텐트로 해서 포스트 요청을 날리는데요. 컨트롤러를 보시면 포스트 요청에서 컨텐트라는 리퀘스트 파람을 이용해 가지고 작성된 글이 그냥 DB에 저장, 저희가 DB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로그에 출력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get 매핑을 통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로그인 페이지고 타임리프가 적용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큐리티 해가지고 로그인으로 로그인 페이지를 커스텀했죠? 커스텀했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에다가 네임에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넣어줘가지고 유저랑 패스워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A 사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B 사이트, 피싱 사이트도 만들어 봤는데요.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HTML 파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와 같이 복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소스들은 다 기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이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해당 버튼일 거예요. 버튼을 클릭해서 쿠폰 받기를 하면 그 잘 보면 여기 폼으로 이제 포스트 요청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808 A 사이트에 포스트로 이제 포스트 요청을 날리게 되죠. 그때 해커의 글이 자동으로 등록되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요청 여기 있죠. 컨텐트는 해커의 글로 해가지고 만약에 피싱 사이트에서 피싱 공격이 성공이 된다면 로그로 해커의 글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고요.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오픈 윈 라이브 서버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게 되면 F12를 누르면 이제 개발자 도구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쿠키에 해당 세션 아이디가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카입니다. 해서 작성을 누르게 되면 그 포스트 요청이 완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인텔리제이에서 포스트 글이 작성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저희가 이 피싱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브라우저 쿠키에 세션 아이디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피싱, 자 B인 피싱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그대로 세션 아이디가 쿠키에 공유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격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 사이트에 쿠폰 1,000원이 있네 해서 받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눌렀더니 어라? 원치 않는 요청이 갔습니다. 해서 네트워크를 확인하면 로컬호스트 8080에 포스트 요청이 됐고 200으로 성공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만 이제 작성이 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B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이 발생하면서 자, 작성글, 해커의 글이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격이 성공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CSRF 공격이 성공한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은 브라우저의 기본 동작과 세션 인증 방식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용자는 이미 A 사이트에서 로컬호스트 8080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로그인 정보는 서버와 연결된 세션 아이디가 포함된 쿠키 형태로 이제 브라우저에 저장이 됐었죠. 이렇게. 그래서 사용자는 로그인 후 다른 탭을 열었고요. 다른 탭에서 악성 페이지에서 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이 버튼은 실제로 A 사이트에 포스트로 요청이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보시면 포스트로 요청이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폼을 전송하는 쪽은 이제 B 사이트잖아요. 피싱 사이트지만 요청 대상이 A 사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보안 정책상 요청을 보낼 때 대상 도메인이 A 사이트여도
A 사이트와 관련된 쿠키는 자동으로 포함돼서 요청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청을 어디서 보냈는지가 아니라 요청의 목적지가 어디냐를 보고 자동으로 쿠키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쿠폰 받기 버튼을 눌렀지만 B 사이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쿠키 안에 있는 세션 아이디를 읽고 이 사용자가 로그인된 사용자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글이 작성이 된 거였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브라우저는 도메인이 A 사이트이면 목적지가 A 사이트면 A 사이트용 쿠키를 자동으로 첨부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사용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악성 폼 전송만으로도 민감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CSRF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SRF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죠, 공격을. 그럼 이거를 이제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한번 방어를 해볼게요. 당연히 방어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기본적으로 CSRF 보호 기능이 이제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면 CSRF 공격을 자동으로 이제 방어하게끔 그렇게 구현이 되고요.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로그인을 해볼게요. 유저의 1, 2, 3, 4. 자,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피싱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이제 동일하게 그 쿠키의 세션 아이디가 이제 공유가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쿠폰 받기를 누르면 이번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트워크를 확인하면 403 포비든이 이제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CSRF 공격이 이제 막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A 사이트에서도 글을 작성하게 되면 똑같이 403이 나와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이제 타임리프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SRF 기능을 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이제 스프링이 모든 포스트 풋 딜리트 요청에 대해서 CSRF 토큰이 포함되어야만 요청을 처리하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자면 CSRF 토큰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스프링에서. 그래서 이 CSRF 토큰을 포함시켜서 요청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post.html 여기서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였죠. 여기서 위와 같이 inf 태그에 하나 더 히든 타입으로 해가지고 그 위와 같이 CSRF 파라미터 네임은 네임에는 이걸 넣어주시고요. 밸류에는 해당 CSRF.토큰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스프링에서 알아서 CSRF 토큰을 이 타임리프를 통해서 토큰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이 코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프링이 자동으로 발급한 CSRF 토큰이 요 HTML 폼에 삽입이 됩니다. 근데 히든이기 때문에 화면에는 보이진 않겠죠. 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이거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해당 그 HTML로 이제 그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SRF 해서 토큰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F5를 누르면 계속 토큰이 자동으로 재갱신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글을 작성하게 되면 제대로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잘 됐죠? 근데 이제 피싱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피싱 사이트에서 서브밋을 할 건데, 문제는 여기에는 이제 우리 방금 위와 같이 CSRF 토큰을 이제 넣어주게끔 되어 있었죠. 근데 피싱 사이트에는 CSRF 토큰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403 오류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막혔냐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토큰 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스프링은 모든 포스트 요청에 대해 이제 CSRF 토큰 검증을 하게 그렇게 저희가 시큐리티에서 설정을 했죠. 근데 지금 요 피싱 HTML 같은 경우는 토큰 없이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스프링 시큐리티가 이 요청의 악의적인 요청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차단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이제 이를 어떻게 막고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파트에서는 저희가 지금 시큐리티 컨피그에서 이제 CSRF를 켜놨었는데 그 JWT 방식일 경우에는 CSRF 기능을 이제 디세이블을 해요. 그래서 왜 그 JWT인 경우에는 CSRF가 안전한지 그리고 세션 기반 인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